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스프링 질량 시스템의 동적 구동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코딩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자바 계열의 프로세싱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우선 자바 계열이고 프로세싱 org라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실행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이 없이 다운만 받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러면 코딩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스프링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창을 먼저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을 구현을 할 거고요. 창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우선 파이널은 최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동 내내 변하지 않는 상수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바 언어는 상수들을 설정을 함에 있어서 대문자로 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수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대문자로 설정을 했고요. 4개 창들이 왼쪽 그리고 위쪽 좌표를 나타내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프레임을 먼저 그려볼 거고요.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왼쪽 좌표 그리고 위쪽 좌표 그리고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변수를 이용을 해서 x축과 그리고 y축을 구현을 했고요. 선의 굵기는 기본 라인의 5배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경계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선으로 된 라인들을 오간격으로 이렇게 x축, y축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런 스프링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은 제가 처음에는 먼저 원을 이렇게 겹쳐서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스프링의 거동을 묘사하는데 좀 안 어울려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프링을 묘사를 했고요. 스프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스프링의 특성을 가지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자바 언어의 특징을 잘 살리는, 오점을 잘 살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스프링이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코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스프링으로 했고요. 역시 자바 언어에서 클래스는 첫 글자를 이렇게 큰 글자로 정하도록 내적인 규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큰 글자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에서 왼쪽 좌표 x1 그리고 오른쪽 좌표 x2를 설정을 했고요. y는 스프링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높이를 표현을 한 거고, 랭스는 스프링의 직선 구간 길이를 랭스 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는 스프링의 전체 길이이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스프링이 직렬 연결된 경우와 그리고 병렬 연결된 경우가 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스프링의 형태들을 변경을 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박스는 질량을 표현하는 박스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이거는 스프링 내에서 존재하는 변수들인데, 이는 스프링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한 이런 변수들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함수 내 클래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프링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받은 변수들을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프링의 자체의 변수들의 그 값들을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스프링의 길이는 동적 고동을 통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형상을 고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스프링이 전체 길이로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설정이 된 스프링의 위치와 길이들을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작동 시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스프링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변수로서 설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직렬 스프링과 병렬 스프링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인을 여기서 보시면 요런 한 줄기로 된 스프링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이 1이면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는 이렇게 바로 박스가 나올 수 있게끔 했고, 직렬 연결에서는 스프링을 하나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스프링이 연결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박스가 만약 1이면 박스를 그리지 않고 스프링만 표현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박스가 0이면 바로 박스를 그릴 수 있게끔 함수를 클래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 클래스와 위에서 보여드렸던 프레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선 셋업 함수를 설정하기 전에 이렇게 S1, S2, S3, S4, S6까지 스프링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S1은 요거고, S2는 요거, S3 요거, S4는 요거, S5 요거, S6는 이렇게 해서 6가지 스프링을 이렇게 상속을 받았고요. 스타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일 때는 박스를 바로 그리지 않고 먼저 스프링만 그리고 1일 때는 박스를 그리고 이렇게 질량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을 먼저 했고요. 우선 초기 단계에는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초기 단계에는 그냥 형태적으로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그 동적 구동을 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로우는 자바에서 메인 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페이프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페이프라는 함수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텍스트 사이즈를 15를 줘서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내용들, 설명들을 이렇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왼쪽 상단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렉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프링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시간은 0.005씩 증가할 때마다 변이를 calcul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calculate 함수는 시간의 증분에 따라서 강성과 질량, 그리고 초기 변이, 초기 속도를 입력을 받아서 고유 진동수를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동쪽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을 해서 그 변이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변이가 계산이 돼서 스프링 1의 변이, 스프링 2의 변이, 스프링 3의 변이, 스프링 4의 변이를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프링 1의 변이, 스프링 2의 변이, 스프링 3의 변이, 스프링 4의 변이가 되는 거고요. 이런 값들은 calculate 함수로 계산이 될 거고, 각각의 유효 강성과 질량, 그리고 초기 변이, 초기 속도에 의존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클래스의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된 변이들을 업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업데이트된 변수들은 스프링의 길이와 변이 등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각각 클래스들을 볼 수 있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우스의 그 동작에 따라서 초기 변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선 마우스가 클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 마우스 클릭이 true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작성을 했고, 첫 번째 마우스가 클릭이 되면 그때의 마우스 위치를 첫 번째 위치로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마우스의 위치를 입력을 받고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변이를 U01, U02인데요. 케이스는 마우스가 어떤 스프링을 동작을 시키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했는데요. 그 함수는 이렇게 마우스의 위치가 첫 번째 스프링의 영역, 이 구역 안에서 마우스가 이렇게 드래그가 되면 이 스프링이 고동하고, 여기에서 드래그가 되면 이 스프링이 고동하고, 여기서 드래그가 되면 이 세 번째 스프링이 고동을 할 수 있도록 마우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코딩을 했고요. 저는 드로우 함수에서 실시간으로 마우스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우스가 첫 번째 프레임 안에 있을 때 마우스 위치를 검출을 해서 그때 케이스를 1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 프레임 안에 있을 때 2, 세 번째 프레임 안에 있을 때 3, 세 번째 프레임 안에 있을 때 4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 해당 프레임에 있을 때 그 해당 프레임들의 초기 변이를 이렇게 마우스의 거동을 통해서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릴리즈 사건인데, 마우스를 떼면 릴리즈 했다가 다시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마우스 첫 번째 마우스가 눌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 마우스 거동을 초기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레임의 동적 거동을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글자들이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흐르게 한 그 영상을 도입부 부분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요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수 선언에 해서 이렇게 s라는 문자열에 보여드리려는 그런 문자열들을 s2 update나 s2 display 혹은 뭐 이렇게 순환 명령 혹은 마우스 위치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문자열로 해서 넣었고요. 셋탑 함수에서 그 초기 글자들이 위치들을 이렇게 초기 위치들을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정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흐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들이 흘러서 오른쪽 혹은 위쪽으로 다 가면 다시 이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끔 이렇게 작은 글자로 위치들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드로우 함수에서 여기에 넣었고, J가 100까지 있는데 그거를 숫자가 6개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J가 1이면 첫 번째 문자열이 표시되고요. J가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4이면 네 번째 문자열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때 문자열의 위치는 셋탑 함수에서 설정을 했던 좌표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는 랜덤으로 만들어진 좌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출현하면 이 함수들이 위치가 창 내에 있으면 그 위치들을 1만큼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프레임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다시 초기에 설정이 됐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순환 명령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 글자들을 다 표현을 하면 초기의 글자로 돌려줘야 돼서 텍스트 사이즈를 다시 10으로 했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여기서 설정이 됐던 25의 사이즈가 계속 프로그램 속에 남아있으면서 처음에 설정했던 이런 텍스트들 다 같이 25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직관인상 좋지 않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좀 더 보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자바 언어이긴 하지만 단순화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이거를 구현을 하려고 하면 자바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해서 이 프로그램을 거기에 자바 환경에서 다시 작성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진자운동과 스틱의 진동 그리고 거동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동적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